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원래 다른 주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뭔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 메시지가 딱 꽂혀가지고 이 리딩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과의 관계 어땠는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여러 가지 뽑아볼 건데 그래도 뭔가 예측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카드도 뽑아보고 할 테니까 너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역시나 여러분만을 위한 조언 카드들도 여러 가지 뽑아보았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저랑 같이 카드를 신중하게 뽑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상대방이 누군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묵묵히 응원하는 누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적인 감정이 있다기보다는 친구 혹은 가족 아니면 그냥 그 정도로 막 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지, 어떠한 여정을 거쳐오고 있었는지 그런 거를 뭐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해준 거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는 뭔가 엄청나게 멀지는 않은 사람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가까운 사이도 아니어서 너 이런 힘든 일 있지?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선뜻 뭔가 그런 살가운 이야기들을 해준다거나 엄청난 지지자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한테 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뭔가 알게 모르게 선이 있는 느낌이고 그 선을 굳이 넘으려고 하지는 않는 느낌?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한테서 한 발짝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남몰래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만날 수는 있는 사이거나 연락은 하는 사이인데 그 알게 모르게 선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모든 걸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부 정도는 묻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지 않을까. 서로가 뭘 하고 지내는지는 아는 두 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있으면 그 짧은 대화의 순간들 아니면 잠깐 인사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걸 지켜볼 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너한테 그 선을 넘어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아쉽긴 하지만 내가 감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직은 나는 이 거리감은 유지하고 싶어. 이런 게 좀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제가 아까 뭔가 여러분을 멀리서 응원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딱 그 얘기예요.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진짜 너 많이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괜히 뭔가 내 마음이 두근거린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설렌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막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혹은 무너질 법한 상황인데도 절대로 자신을 굽히거나 막 그러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동하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의지를 한다? 이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완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막 동기부여도 받고 세상에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괜히 의지가 되는 모습? 내가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할 때 막 주저하게 되잖아요. 시작이라는 건 어쨌든 두려움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막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하는 모습,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래, 1번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1번처럼 멋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여러분의 기둥 찾는 느낌이 조금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도 하고 뭔가 알게 모르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일 수도 있겠어요, 진짜. 그래도 뭔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카드를 뽑아보자면 확실히 두 분은 뭔가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라고는 말을 하네요. 확실해. 진짜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뭔가 자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다가가고는 싶은데 이 두 분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내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뭔가 이분의 외형적인 특성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외형적인 특성은 안 나왔고 성격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은 좀 소심하거나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로 1번한테 이 정도면 호기심까지 느껴질 정도거든요. 막 나도 모르게 의지할 정도면 진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선이 뭐라고 그거를 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럽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선 같은 거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갔을 텐데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대담하거나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주춤 하면서 뒤에서만 응원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뭔가 이걸 들으시는 1번 분들은 굳이 이 사람을 특정 짓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이 사람을 무시해라. 이 사람의 말을 그냥 들은 채 만 채 해라. 이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리딩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는 이게 누군지 파악하는 것보다 내가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내가 돌아봤을 때는 되게 보잘것없고 항상 책임감만 가지고 가야 되고 어깨가 무거운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 그래서 난 되게 초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심어져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카드들이 나온 것 같고 막 여러분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카드가 거짓말로 나왔다. 이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한 사람을 지정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규정 지으려고 누구 한 명으로 규정 지으려고 카드를 뽑아보긴 했지만 저한테 느껴지는 바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이 한 명이겠지만 이 소심한 사람 한 명이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남몰래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의 끝에 종착점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워낙에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 다르겠지만 뭔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걷든 그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되게 외롭고 절대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패도 겪고 뭔가 저 정도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하는 길을 걸어갈 때 막 사람들이 쟤는 저걸 왜 이렇게 미련하게 붙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진짜 대단하다. 저런 상황에서도 자기 꿈을 향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자기 길을 나아가는 1번 진짜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분명 여러분에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 걱정하는 척 하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워낙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팍 꺾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 그 중에 한 명이 저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언 카드로 넘어가 보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크리스탈 엔젤 카드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뭔가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뭔가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억척스러워졌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한다든지 뭔가 자기를 이렇게 좀 내모는 그런 성향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부와 행복 그리고 풍요를 위해서는 뭔가 스스로에게 조금 무뎌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스스로를 막 오냐오냐 하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은 덜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남몰래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면 사람들한테 아마 사회생활도 잘하고 사교성 좋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는 너무 많이 엄격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나는 무너져선 안 돼. 나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난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돼. 이런 거를 뭔가 스스로를 쪼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해나가고 있고 막 이렇게 채찍질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살짝 느슨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팍 늘어진다거나 그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스스로를 조금 더 칭찬해주고 가끔 쉬게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좀 끼워 넣어서 일정에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좀 즐거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러분을 위한 천사님의 조언 카드를 보면 뭔가 여러분에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하거든요. 이미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뭔가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좀 몰아닥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지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왔고 또 저한테 느껴지는 그 이미지로는 여러분이 되게 많이 바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동분서주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아,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막 이렇게 다그치지 마시고 그냥 나를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많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놀러 다니는 거, 많이 놀러 다니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은 뭔가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해지지만은 말기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이든 여러분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해지려고 한다거나 너무 스스로를 한계까지 내몰다 보면은 번아웃이 오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게 한 명이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모습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과로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쉬어가는 시간이 절대로 막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그런 뭔가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잠깐 쉬었다가 달려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지친 상태로 가다 보면은 에너지가 빠진 상태라 같은 시간을 들여도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중간중간 맛있는 것도 먹고 쉬어가면서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의 말을 제가 전해드리는 식의 리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이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자존심이 센데 뭔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뭔가 어깃장 부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만한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를 아는데 이분이 좀 아닌 척을 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다 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말 그대로 자존심 때문에 아닌 척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괜찮은데? 나 너 없어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뒀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왜 이렇게 어깃장 부리지? 이 어깃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데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 굳이스러운 자존심 싸움을 좀 하려고 했다든지 자기 마음을 막 어차피 숨겨지지도 않는데 뭔가 좀 어설프게 숨기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여러분의 속을 애태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 조금 미성숙한 사람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좀 귀엽네요. 그냥 여러분들도 뭔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뭘 하든, 뭔가 센 척을 하려고 하든,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하든, 여러분의 위치에서 볼 때는 뭔가 그냥 어린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의 눈에서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강한 척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실상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어린 모습, 순수한 모습,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런 실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뭔가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카드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딱 뭔가 연애적인 상황이 있으신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따가 로맨스 엔젤 카드도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되게 아닌 척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내가 뭔가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어. 너에 대한 관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호감 이런 거를 드러내면 왠지 모르게 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야기도 안 하고 몰래 너를 훔쳐봤거든. 너가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그랬어. 그런 시간이 꽤 오래되기도 했고, 너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거든. 그냥 내 마음이 잠깐 화르륵 불탔다가 사라지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절대 이 마음의 불씨가 꺼지지가 않아서 나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숨기겠다고, 내 마음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은 상태로 너한테 막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나도 모르게 상처 줬던 그런 일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조금 너한테 너무 많이 미안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 하네요. 그러면서 로즈 2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아닌 척을 하고 외면해보려고 했어. 너라는 사람 자체도 외면해보려고 했고, 나의 마음, 나의 이렇게 좀 두근거리는 마음도 외면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돌아봤을 때, 내 행동을 돌아봤을 때 진짜 너무 밉더라. 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가늠도 안 돼. 근데 그거를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것 같아. 우리 관계는 이미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아.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뭔가 저한테 느껴지는 바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되게 좀 여리게, 뭔가 좀 간지럽게 전해달라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살가운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뭔가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뭔가 자기 마음을 아는 것도 느리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낯간지러워 해가지고 뭔가 이런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만이라도 난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너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줘 라고 부탁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냥 이게 이 사람의 진심인 것 같아요.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에 대한 마음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제는 좀 주체할 수가 없다. 근데 돌이켜보자니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하고, 너에 대한 마음은 여전하고 한 번도 꺼졌던 적이 없다. 내가 아닌 척을 했을 뿐이지 너한테 호감을 가졌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너한테 따뜻한 마음, 뭔가 간질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이 사람이 약간 좀 자존심 부리고 하는 게, 뭔가 이 사람 뭔가 인기가 없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되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할 것 없이 뭔가 그냥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이 사람이 막 굳이 막 나서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다니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 주변에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막 굳이 사귀자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닐지라도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든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낯설었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난 항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마음 떨리게 누군가를 사랑했던 적, 이렇게 원했던 적이 처음이야. 이런 생각을 하신 상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막 연애 경험이 얼마나 있든 뭔가 이런 진실된 감정을 느낀 게 여러분이 처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적어도 이 최근 몇 개월간에서는 이 정도의 끌림을 느낀 사람이 여러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최근 몇 년 막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진한 감정, 이 정도로 오래가는 감정 자체를 처음 느껴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서투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 항상 자신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그런 연애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관계, 지금의 이 자신의 마음 상태조차도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좀 나보다 어린 사람, 조금 나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좀 부둥부둥 해주는, 다 이해해주는 이런 태도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언제까지 제가 이런 태도를 유지해야 되죠? 저도 의지를 하고 싶지 육아를 하고 싶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미워도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심 이 사람이 방황을 멈추고 자기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인정하고 나한테 다가와주는 걸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는 하네요. 뭔가 미워도 내 새끼?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를 읽기 전에 천사님의 조언 카드를 먼저 보자면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식스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승리도 있을 것이다. 뭔가 결국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졌어요. 여러분한테 자존심 싸움을 하고 뭔가 되지도 않는 싸움인 것 같거든요. 애초에 여러분은 여기 있고 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데 혼자 막 어깃장 부리면서 억지 부리면서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번한테 관심 없어 하고 있었는데, 이미 자기가 패배자인 걸 이제서야 인정을 하고 이제 뉘우칠 만큼 뉘우치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 조언을 읽어보자면, 여러분에게는 일단 건강과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이 막 뭔가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이 사람을 너무 막 자기가 먼저 막 가가지고 너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너가 이제 막 돌아왔구나, 너가 조금 컸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부둥부둥 해줄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 사람은 올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쉬고 뭐 일일 다 쉬어라, 다 때려치워라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여가 시간 동안 뭔가 이 사람의 생각을 골똘히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그냥 너의 삶을 고요히 또 조용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야. 굳이 막 애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 잘 챙기면서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조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돼. 이제는 보상이 돌아올 거야.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뭔가 좀 어깨를 도닥여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괜히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춘기 방황을 끝내고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 읽고 나니까 굳이 로맨스 엔젤의 도움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뽑는다고 말을 했으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더 깊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서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뭔가 이 카드를 보면 이 남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되게 경직된 상태로 다가와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뭐 성별 신경 쓰지 말고 보신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막 잔뜩 긴장한 상태로 다가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할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가온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로워요. 너가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이런 표정이잖아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리딩이랑 엮어서 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초긴장 상태로 다가오는 사람이 상대방일 것이고, 여유로운 모습을 한 사람이 여러분일 것이다. 성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이 여유로운 자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친구들이랑 즐길 거 즐기면서 편안히 있기만 해도 이 사람은 돌아올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 적어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까 뭐 나름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제가 대신 이야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막 웃음이 막 비실비실 새어 나오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간질거려가지고 막 리딩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날 정도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언 카드들도 다 너무 두 분을 응원하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막 질투가 느껴질 정도네요. 어쨌든 마음이 막 두근거리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 여러분한테 관심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아닌 척하면서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아닌 척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넘어가지? 언제가 적기일까? 언제가 좋은 시기일까? 이런 거를 스스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다. 솔직히 언제 다가가도 이상하겠지만 언제가 가장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느라 뭔가 이 시기를 지체시키고 있는 누군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서 엄청나게 가까운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막 둘이 교류하는 사이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은 들었는데, 다른 카드들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카드를 보면은 어쨌든 두 분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프를 해도 닿을까 말까 한 그런, 그걸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뛰어넘어야만 하는 어떤 간격이 있는데, 그런 것과 뭔가 세븐 완즈 카드로 미루어 보아 뭔가 두 분 사이에는 거리감이 확실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애매한 썸 사이시라거나 아니면 한 번 다투셨거나 헤어지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너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걸 인식하고 있다든지 얘가 날 좋아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로 뽑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좋아하는데 그거를 막 티내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느껴져요. 뭔가 애매한 썸 사이라기보다는 헤어지신 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저희는 헤어진 사이까진 아닌데요 라고 하셔도 그냥 끝까지 들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둘이 완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설마 얘인가?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이거 완전 나 다 잊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마음을 굉장히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는 아닐걸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보자면 되게 간지러워요. 늘상 내가 막 다가가도 뭔가 조용하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접거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상대방이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거는 우리 사이에 다시 한번 불씨가 피워지는 것,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되게 많이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호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전해드리자면, 너는 내가 너 신경 안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응, 그럴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너무 티를 안 냈고, 내가 너가 아무리 막 이야기를 걸고 신호를 보내고 해도 외면했으니까, 아닌 척 했으니까 너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너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너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최대한으로 내가 볼 수 있는 한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내가 언제 다가가는 게 제일 좋을까? 어떤 말로 다가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 완전히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일지는 모르고 과연 그런 게 존재할까 싶기는 하지만, 나는 어쨌든 너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사이가 지금은 얼어붙어 있고 뭔가 살얼음판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금 이 벽을 깨고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항상 그 시기를 노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불씨를 지피기만 한다면, 그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너에게 다가가기만 한다면 너에게 이보다 더한 안정감은 없다 싶을 정도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왜냐면 나는 너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니까. 잠깐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아닌 척을 하려고 했지만 너한테 가는 내 마음은 이게 접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깨달았어. 그리고 너한테 내가 이렇게 방어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잘 몰랐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제는 알겠어. 이제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너가 어떤지 모르겠더라. 차라리 내가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냥 다가가 보고 아님 말지 뭐 이랬을 텐데, 나는 너를 너무 아끼게 됐으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너한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되게 막 간지러운데 이게 막 사랑해 사랑해 좋아해 이래서 간지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담백해서 달달한 느낌이거든요. 뭔가 미사여구? 뭔가 불필요한 말 없이
너무 과장된 감정도 없이 오히려 절제된 감정이기 때문에 더 설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럽네요. 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되게 믿음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는 뭔가 좀 회피형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만큼은 너무 진실된 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용기 내서 다가오신다면 그게 진짜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규정 지어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서 언제쯤 다가올 수 있을까 이거를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한번 추가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분들이 보시니까 한 달 단위로 3장의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뭔가 카드를 제가 3장 뽑는다고 했는데 되게 우수수 나왔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 리딩을 보시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한 달 사이에는 당장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려만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좋아졌고 여러분이 너무 괜찮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자신감이 굉장히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만 가니까 내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커지고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고 너무 낮아져 보이는, 너무 낮게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달로부터는 이 사람이 마음을 주체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뭔가 팡 터지듯이 그래 더 이상 고민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거 좋은 타이밍을 노려봤자 내가 그 완벽한 시기라는 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질러버리자 하면서 내 마음을 결국 주체를 못하고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요. 둘째 달 이때 그리고 이후의 카드에서도 2장의 카드가 좋은 카드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기회와 승리, 승전보를 이야기하는 카드들이 나온 걸 봐서는 뭔가 둘째 달부터는 계속 이분이 막 여러분에게 가려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이후로는 아무 때나 연락이 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적어도 지금 당장의 마음 상태로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 애닳는 기간이거든요. 스스로 뭔가 여러분에 대한 짝사랑을 하기 시작한 지금의 기간을 막 앞당기려고 여러분이 타로 카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조금 더 대시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표현하거나 막 표시를 하거나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잠깐 스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짝사랑하고 여러분이 노력했던 시간, 혼자서 애달았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람도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 뭔가 이 마음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터트리듯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야 뭔가 좀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 자극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잘 지내는 모습, 웬만하면 완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 빼어난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완벽한 모습은 막 한치의 실수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마이너스인 행동만 안 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막
너무 많은 이성들을 막 몇 달이 걸쳐서 만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내 삶을 잘 지내는 모습,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냥 저냥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내 취미 생활을 잘 즐기는 모습, 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이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거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감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카드들 먼저 볼게요. 원래 한 장만 뽑는데 두 장이 보여서 뽑았더니 정말 좋은 카드가 같이 들어왔네요. 여러분들은 일단 우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쏟았던 공,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주었던 관심, 사랑 이런 게 다 물거품이 된 게 아니라 다 이 사람의 마음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서야 뭔가 싹을 틔우기 시작한 그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아쉽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이 사람을 한번 기다려보는 편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천사님의 조언 카드는 투캅스 카드가 나왔어요. 타로 카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워드가 사랑인 카드거든요. 이 관계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용서해라. 두 분 사이에 갈등이라든지 방해물이 있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니까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 그런 행동들을 조금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약간 좀 겁 많은 고양이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도 여러분이 다가갔을 때 싫은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분명 좋았지만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알아차렸다. 늦었지만 이제는 알아차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속도가 조금 늦었음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둘이 사랑할 길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안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를 보자면 뭔가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특이한 매력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뭔가 본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겁 많은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과 조금 멀어진 지금에서도 막 여러분을 떠올리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좋은 이상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다. 여러분의 중요한 매력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있다. 여러분이 혹시 남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다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스스로 좀 많이 외롭다고 느끼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왜 평범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들을 난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게 될까? 난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길로만 갈까? 남들한테는 당연한 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주눅드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이게 전혀 나쁘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가끔 나도 그냥 특이한 면 없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모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여러분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남들은 이 모난 면이 없어서 사람들이랑도 두루두루 잘 지내고 인생을 살아감에도 되게 완만하게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이 뾰족한 구석이 하나 있어서 맨날 이렇게 걸림돌에 걸리고 사람들이 찔려서 도망가고 그러던데 난 이거를 갈아서 없애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뭔가 이런 모난 구석까지도 사랑해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모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여러분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뾰족한 면이 단점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뾰족한 면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였을 때 더 좋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온전히 사랑하게 됨으로써 굳이 누군가의 사랑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은 좀 특이한 그런 마이너한 성향도 가지고 있고, 성격도 좀 그런 편인 것 같고, 취향도 좀 많이 마이너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이런 소외감이라든지 외로움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길게 이야기를 드려보았고요. 여러분은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왜냐면 세상은 진짜 많이 넓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못났어. 난 너무 이상해. 다른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고독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보다 뭔가 뭐 이렇게 비교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못난 사람 분명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보다 나은 사람이고, 막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고, 제가 항상 이 크리스탈 엔젤 카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석으로 비유하는 게 너무 좋아서인데, 여러분들은 진짜 보석과 같은 존재다. 내가 만약에 반짝거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원석인 상태여서 그렇다. 그 원석이 원석임을 알고 내가 내 존재를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막 이렇게 다듬어주고 하면서 반짝임을 더해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반짝이는, 세공된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런 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뻐해주기만 한다면, 스스로를 아름다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다듬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반짝이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누군가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누군지 먼저 살펴보자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누가 누군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느 쪽이 이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분은 서로가 서로한테 비슷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한쪽 사람도 막 여러분에게 어린 모습도 보여줬다가 어느 때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품어준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막 이 사람한테 어른스럽게 행동하다가도 가끔씩 어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을 실망시키든 웃게 했든 뭔가 그런 식의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런 관계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한 사람이 완전히 헌신적으로 누군가를 보듬어줬다,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어렸다 라기보다는 서로 똑같이 실수를 했고 서로 똑같이 보듬어주고 이해해줬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길들였던 관계로 보여요. 근데 뭔가 과거형으로 계속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랬었던 사람, 지금은 아닌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굳이 연인 관계로만 보이지도 않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있거든요.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막 한 명만 유독 피해자인 관계, 한 명만 유독 희생하는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잘못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해주고 하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인적인 관계로만 해석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있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것도
그렇다고 상대방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 그런 사이지만 지금은 멀어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대입해서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든 동료든 지인이든 전 연인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뭔가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서로가 어렸기 때문에 실수했던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럼에도 느꼈던 따뜻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었던 온기도 있고 너가 주었던 온기도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더 크고 진하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는 내가 좀 실수도 하고 너도 실수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안하다거나 혹은 상대가 너무 밉다거나 원망스럽다거나 그런 강렬한 감정들이 아니라 그냥 좀 아쉽다. 지금이라면 달랐을 텐데 이런 식의 감정이 남으신 누군가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를 보면 제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나는 너랑 같이 있을 때, 너랑 관계를 지속할 때 많이 힘들었던 거 사실이거든. 그때 당시에는 내가 나 혼자 힘든 줄만 알았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다 너가 잘못한 것 같았고 항상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내 어깨가 무거웠어. 이 관계를 위해서는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았고 너는 그냥 관심이 없어 보였어 나한테. 너한테 너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볼 마음도 노력도 하지 않아 놓고 나 혼자 그렇게 속단을 해서 그 모든 무게감을 스스로 혼자서만 느꼈어.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계속 나쁘게만 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버렸지.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나 혼자만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너가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 거 그냥 이렇게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냥 너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너의 생각이 계속 많이 난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다시 돌아간다면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하는 미련도 약간 남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해도 계속 너라는 선택지가 맴돌고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내 생각이 맴돌아. 너의 쪽으로 계속 생각이 되돌아가고 어차피 지금 와서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랑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 진짜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이번엔 즐거운 마음으로 너하고 다시금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어. 나의 마음은 되게 많이 복잡해. 근데 이게 복잡하긴 한데 좀 즐거운 쪽으로 복잡하다 해야 되나? 너와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너무 막연하거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습게 느껴지기도 해. 스스로가 너무 우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너와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난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걱정되는 게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되게 설레. 너랑 다시 만나게 될 나를 생각하면 되게 많이 설레고 기쁘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면 나의 마음은 이렇게 확실한데 너는 아닐지도 모르잖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또 내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너한테 내 마음을 강제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 하네요. 근데 말이 되게 술술 나왔거든요. 거의 편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말을 잘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나올 정도로
많이 이미 마음을 다듬은 상태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의 미래를 떠올리면서 되게 설렌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 같고 이제는 마음이 안정돼가지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옛날 같았으면 너랑 다시 잘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가도 금방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마음을 뒤집어서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쌩하니 가버리고 이랬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진짜 확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만큼 뭔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멀어졌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 이건 확실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었다 라는 것도 느끼신 것 같고 뭔가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좀 느껴져요. 완전히 나만 잘못했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한 면은 좀 있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신 것 같고 반성도 많이 했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행동들, 내 습관들을 당장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노력해볼 수 있는데 나 진짜 자신감 있게 너한테 이번만은 나 믿어줘 라고 말할 자신이 있는데 너한테 다가갈 용기까지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되게 이제는 좀 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좀 철없는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 좀 어렸던 이 사람이 완전히 어른이 됐다. 이것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숙해진 모습, 뭔가 안정적이게 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남아있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전과 같은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천사님의 조언 카드를 먼저 보자면 이게 행맨 카드거든요. 어웨이크닝 카드로 표현됐지만 행맨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잠깐 멈춰 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쌍방과실이라는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여러분은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이 사람이 저한테 상처 더 많이 줬는데요. 이 사람 하나도 안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것 같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순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의 입장, 제3자의 입장에서는 너네 둘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진짜 이 관계에서 피해자는 오로지 나뿐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아팠다 이거를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이 사람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어쨌든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상처를 받은 면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지만 천사님의 조언 카드도 그렇고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의 진심 이런 게 저는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 번만 봐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이 사람 편만 들어서 서운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뭔가 이전에 이 사람은 좀 잊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예전처럼 막무가내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은 사려 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예전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의 좀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있다. 이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다. 아주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을 좀 좋게 봐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를 보자면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타로 카드 뽑는 것도 여러분의 직관을 믿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듣고 하는 거잖아요. 완전 전적으로 이끌려서 듣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타로 카드 결과를 한번 믿어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 이제는 좀 괜찮아졌을 것 같아, 혹은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네, 분명히 안 좋게 끝났는데, 분명히 이제는 생각 안 날 것 같았는데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네, 계속 떠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를 믿어라 라고 하거든요. 괜히 떠오르는 게 아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시고, 이런 타로 카드 결과가 나온 것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지금 전 연인이든 이미 멀어진 친구든 가족이든 할 것 없이 예전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은 달라져 있을 것이니까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똑같이 이 사람이 무지성으로 나를 아프게 하면 어떡해 하는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없고 나니까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전처럼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돼도 실수는 하겠지만 예전처럼 진짜 무차별적인 상처를 주진 않을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하는 걸 봤을 때는 나는 이만큼 너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할 자신도 있는데 너한테 갈 용기는 없어 라고 좀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다가올 생각이 있는지, 행동할 여지가 있는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월별로 카드를 뽑아본 건데,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사이에는 마음은 굉장히 앞서요. 이 열정 카드도 그렇고 이 전차 카드도 그렇고 되게 마음은 앞서는데 막 당장 행동에 옮길 순 없다. 왜냐면 스스로 좀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첫째 달에는 좀 우물쭈물하는 경향이 있겠다. 근데 두 번째 달에는 데스티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3개월 중에서 가장 그나마 뭔가 긍정적인 사인이 있는 카드인데, 이것도 뭔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명이다 라고만 나왔기 때문에 이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열려있는 가능성이 두 번째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달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두 번째 달, 지금으로부터 두 달째, 2개월 차 때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카드를 뽑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미 멀어진 상태인데 이 카드 결과만 믿고 여러분에게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무책임하기도 하고 위험한 조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근데 타로 카드 추가 카드를 뽑아봐도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떠오른다, 이 문스톤 카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이 타로 카드 결과를 믿어보고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추가 카드의 바닥 카드에서도 이렇게 짐이 굉장히 많은 이 텐 완즈 카드 같은 카드가 똑같이 떴죠.
이 사람은 마음의 짐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죄책감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다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앞서지만 선뜻 행동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사님이 봤을 때는 너네 둘 다 똑같아 라고 했지만 아마 이분 쪽에서, 상대방 분 쪽에서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조금은 더 크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람의 카드들을 보면 그런 것 같고 굉장히 자신감이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쪽에서 다가가는 편이 빠르겠다.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또 용기가 있으시다면, 이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쪽에서 다가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는 용기도 없고 이 사람 괘씸해가지고 제가 더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한다면 두 번째 달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둘째 달까지는 기다려보시는 편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게 굳이 연인 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로맨스 엔젤 카드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딱 한 장의 카드가 뽑혔는데 제가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노력은 했지만 후폭풍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 저는 전 연인은 절대 안 만날래요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천사님의 조언 카드들까지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는 전 연인 떠올리면서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느낌이 맞으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이 맞으니까 그대로 한번 나아가 봐라, 한 번 더 모험을 떠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막 연인적인 관계로만 보여지지도 않는 게, 전 연인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카드랑 그냥 비슷한 결로 나온 것 같아요. 너의 느낌을 믿어봐. 괜히 떠오르는 게 아니야. 이 타로 카드 결과 믿고 한번 이 사람을 믿어봐. 달라진 이 사람을 한번 믿어주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제가 제 타로 카드들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을 진짜 한번 믿어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이 이 리딩을 듣고 난 후에도 한 5번 이상 생각이 난다 하신다면 진짜 믿어도 되는 거니까, 이 결과를 믿어도 되는 거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제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